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사입니다. 역대급 기록이죠. 3일 연속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 다녀오면은 피곤해서 못 올려드리는데, 오늘 예정되어 있던 방송이 오후에 있었거든요. 취소됐어요.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잘린 거 아닙니다. 예. 저 나와달라고 몇 번이나 전화 왔었습니다. 잘린 거 아니고, 거기서 좀 사정이 있었어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사정 때문에 취소가 돼서 오후에 자료를 만들던 중에 연락이 와서 일단 그냥 왔습니다. 집에 와서 서연이랑 매미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때 7시에 나가서 매미 잡고요. 3일 만에 성공했습니다. 매미도 진짜 힘들었어요. 어쨌든 서연이도 좋아했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요 내용은 제가 저희 박선수 TV에서 간간히 몇 번을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해요. 근데 요렇게 일단 주제를 정해서 하는 거는 처음인데,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어제야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꼭 아셔야 될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저평가의 트랩이에요. 이제 3프로 나가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고퍼에 사서 저퍼에 사야 된다. 이 얘기도 드렸죠.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판다고 팔아야 된다 하니까 정프로님은 100%에 사서 70%에 판다고 맨날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일단 요거를 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 첫 번째,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제작자 소속회사 저희 유한타증권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고요. 투자 결정 시에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제작자의 저는 본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매매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불공정 거래, 시세 조종, 부정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기 매매 차익 거래 등을 금지 등을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깨끗하고 선량하고 좋은 직원입니다. 어찌됐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종목들이 저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평가. 여기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 트랩이라고 써요. 트랩. 요 트랩이 뭐냐면은, 그죠? 함정이죠. 함정. 저평가는요, 뭐 이렇게 써 있는 교과서는 없을 거예요. 그냥 혼자 제가 쓴 건데, 이미 한 번에 큰 성장을 이룬 겁니다. 이루고 그 이후에 요거 좀 어렵죠. 큰 성장을 이뤘다. 싸다. 종목이 싸다. 왜 안 가니? 싼데 왜 안 가니? 근데 막상 그 종목들의 주가를 한 2년치, 3년치만 돌려보면은 이미 한 5배 이상은 올라 있는 놈들입니다. 그 전에 이미 고퍼일 때 많은 매수가 이루어졌었고, 이미 그 종목은 성수기에 도래를 한 겁니다. 그냥 편하게 몇 년 전에 이미 5배에서 10배 이상의 시세가 난 종목들이고, 그 종목들이 다 좋다라고 하죠. 다 좋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 있을까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바로 얘기하실 금호석유. 그리고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29만 8,500원 찍고 지금 줄줄줄 샜죠. 20만원 깼죠 오늘. 깼고, 요 주봉으로 길게 볼까요? 이게 보면, 물론 이때 코로나 시기이긴 한데 8월달 저점으로, 8월달 장이 좀 올라왔던 상황이거든요. 7만원짜리가 30만원까지 한 4배 반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때 고무석이 핫했죠. 엄청 핫했습니다. 그죠? 엔비라텍스. 윤재성 애널 자료 보니까는 그 프레임을 깨야 된다고. 주식에도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쓸 줄 몰랐어요. 프레임을 깨서 뭐라 그러더라? 장갑 회사가 아니고 타이어라든지 건설 자재에 들어가는 경기 회복의 수혜인데, 니트릴 장갑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안타깝다. 물론 저도 압니다. 네. 공감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수익을 내기 함이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함은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열받고 그런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치는데요. 수익을 내려면 저평가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소위 저평가라는 종목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방송으로 떠들기 참 좋은 주식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내용을 떠들기 어려운 주식들이 시세가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잡주가 아니고요. 그 내용이 시장에서 드러나지 않고 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찾으려고 하도 잘 안 나옵니다. 작전은 아니에요. 좋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캐치를. 그죠? 어찌됐든 이미 시세가 나온 이후에 그 산업이 성숙기에 도래했고 그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려면 실적에 퀀텀 점프가 있어야 됩니다. 넥스트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근데 그 한 번 성숙기에 들어온 그 산업이 실적이 퀀텀 점프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그 산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이 새롭게 레벨업이 될 거면은 신사업이 붙어서 그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 시기까지가 조금 오래 걸립니다. 좀 끄덕끄덕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저퍼에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헷갈려 보이고 비싸 보이는 고퍼에서 매수를 해서 그 산업이 성숙기에 돌아와서 이제 좀 싸졌다 했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저평가부터 특히 제가 상담해보면 어떤 분들이 제일 많냐면은 저 연배가 있으신 선배님 분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우겨요. 엄청 우겨요. 그래서 이런 고퍼주들을 갖고 있으면은요, 온갖 노이즈 주위에서 말립니다. 그런 거 왜 갖고 있냐고. 실적도 안 좋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KMW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놓쳤거든요. 중간에 다 못 먹었습니다. 중간에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을걸요? 여기서. 근데 KMW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이때요, 이때. 2019년도 3월 달에 첫 분기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왕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팔았어요. 한 50% 먹고 팔았나? 그때 고객들. 근데 그게 8배가 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지인이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요. 그래서 이걸 다 먹었습니다. 부자가 됐겠죠. 부자가 됐어요. 어찌됐든 한 번 정도의 파도가 있었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낮거든요. 시세가 10배가 밑에서는 낮거든요.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온 겁니다. 흑자 꾸준히 잘 내고 있고요. 그죠? 근데 주가는 성숙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주가는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요. 다른 시각에서 아리까리하고 실적 나오겠어? 근데 나오는 순간 폭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알려주잖아요. 회사에서 잘 모릅니다.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그 원상준 과장이랑 그 콜라보 할 때 그 얘기했죠. 그 사마 콘덴서라는 회사를 언제 갔냐면은요. 그래요. 2017년도에 후배랑 갔습니다. 요즘에 갔어요. 맞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가고,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때 얘기가 MLCC 슈퍼사이클 불랑말랑 한다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담당했었던 주식 담당자, IR 담당자가 제가 물어봤어요. 회사 바빠요? 무지 바쁘대요. 근데 주가 요즘 오르고 있는데, 이때도 오른 거였죠. 오르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었어요. 과장님 보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니까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요. IR 담당자가. 되게 재밌는 거죠. 예. 되게 재밌는 거죠. 그리고서 주가가 4배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을 알 수 있는 주식 담당자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 자기 회사의 편견이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어떤 정보가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시기 같을 경우는 온갖 노이즈도 있고 주위에 만류도 있고 헷갈리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큰 부를 이루셨던 분들 같을 경우는 요런 논리하에 여기서 시세를 항상 다 잡아왔습니다. 다 잡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2000년 소재 쪽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아직도 비싸니까는. 그죠? 실적 다 나와서 싸지면은 주가 끝나겠죠. 그죠? 주가 끝납니다, 그때는. 근데 아직은 고평가라고 하니,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린 이유 자체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죠? 저평가의 트랩에 빠져서 소위 실적이 잘 나오는 걸 바라보고 물려 있다는 거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물린 단간까지 가는 거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게 나와야 넥스트 레벨이 돼야 되니까, 요게 돼야 되거든요. 개별 종목을 찍어서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뭐 물려 있는지, 뭐가 저평가 있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 논리하에서 주시장은 항상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니 혹시 내가 저평가 트랩에 빠져가지고 호적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의 공통점은 항상 이런 공통점이었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기다리기 어렵다. 딴 거에서 안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려 하다 끝내 라스트에서 손절을 칩니다. 대바닥이라 그럽니다. 대바닥. 직원들도 한 종목에 꽂혀서,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꽂혀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손님 20명을 삽니다. 20명을 사드려요. 난리가 납니다. 안 움직이면. 한 몇 달은 기다리죠. 네가 된다 그러지 않았느냐. 뭐 저는 그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종목을 찢어 놓습니다. 바로 자르고요. 바로. 한 10% 안쪽에는 자를 거예요. 네, 아마도. 그리고 수익 나는 건 둡니다. 계속. 날라가라. 허이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수익은 조금씩 나더라고요. 여튼 요런 트랩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리진 않는지, 손절을 치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다음 매매할 때는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영상 연김에 시장 얘기 좀 드려야 되죠. 오늘 좀 빠졌죠? 오늘 빠졌는데 어이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빠졌죠. 이렇게 빠졌어요. 와, 이제 9만전자 간다라고 8월 5일날 8월 4일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요때 직원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아닌데. 제가 공중파 나가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단 1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벤트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산 거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일자별로 되게 웃기죠, 그죠? 요날이죠, 요날. 8월 3일날 들이다 때렸던 외국인 6천억을 샀어요. 이거 뭐지? 그리고 제가 8월 4일날 3% 마감을 갔습니다. 9천억 샀어요.
8,800억 사 기관들 난리도 아니에요. 이날 삼성전자를 금액으로 볼게요. 금액으로 뿅 바꿔서 그죠? 6천억 샀습니다. 8월 3일날 전체 거래소 시장이 6,600억을 샀는데 삼성전자를 6,200억을 샀고요. 8월 4일날 9천억 샀는데 5,2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를 산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산 거였죠. 그래서 오늘 어제 오후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벤트 나오니까 3,600억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도 단타치나? 이거 우리가 테마주 매매할 때 이렇게 매매하잖아요. 이벤트 나오면 때리고. 외국인들한테는 이벤트 드리븐인가? 우리 코리아 시장이 열받아요. 여튼 그냥 현상을 봤을 때 이랬습니다. 기분 나쁘죠. 이게 삼성전자 재료 노출인지 오늘 크래프톤이 상장을 했죠. 했는데 일단 빠져 시작을 했죠. 10% 빠져 시작을 했고 그나마 플러스로 내긴 냈어요. 거래 대금이 엄청 많아요. 이거 잘못 나왔네. 이거 이상하게 나왔네. 엄청 많아요. 여튼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워낙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때려대지. 막상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보니까 지금 11시 48분 현재 4% 빠집니다.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가 빠져서 빠지는 건지 모르겠고 D램 4분기 이후 피크아웃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또 그 얘기 떠들겠죠. 그냥 그렇습니다. 쏠림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아침에 주식을 사다가 조금 사다가 멈췄습니다. 많이 살라고 했는데 원래 안 샀습니다. 오늘 리밸런싱만 조금 했습니다. 있는 것들은 들고 있고, 또 말씀드린 저는 아직도 계좌에 30%에서 50% 사이 현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 데나 사도 되잖아요. 좋은 거. 뭐 살 거예요? 여기 써놨죠. 여기 위에. 여기 또 써놨네. 그죠? 아무튼 멈췄습니다.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번 주는.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 현금을 끄고 좋아지면 다시 들이댈 겁니다. 현금이 많은 거의 좋은 점은 계좌의 수익률을 위에서 고정시키고 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약간 있는 척을 하게 됐는데, 있는 척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는. 결론, 저평가의 트랩에 지금은 빠져있지만 다음 매매부터는 빠지지 말자. 그리고 시장은 재료 노출일 가능성이 좀 크고 어찌됐든 수급 쏠린 현상이 있어서 약간 오늘은 재미가 없었다. 내일 시장은 또 내일 열어봐야 되지 알겠지만 뭐 내일 열리면 다시 대응을 해보겠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깔끔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깔끔한데 안 깔끔한가? 지금 CMO 관련주들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딨니? 차트 여기 있다. 안 삽니다. 저는 언제부터 봤냐면요, 이때부터 봤습니다. 17만원 때부터 살까 말까 했습니다. 안 삽니다. 쫀심. 바이오는 안 삽니다. 조금 삽니다. 하더라도 가게 냅두세요. 내 차례 올 때 기다려야지. 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하면 됩니다. 강력한 개별주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골라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 신고가 패턴 외국인 보면서 차트로 그렸던 것 중에서, 검색했던 것 중에서 삼바 이랬죠. 삼바로 치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 하루만 이렇게 내질릴 줄 몰랐어요. 삼바가 4% 오르는 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시가총액이 오늘 얼마입니까? 60조짜리가 4% 오르는 건 기적입니다. 오늘 몇 프로 올랐어요? 장중에 8%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백신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보면 답을 말해줘요. 그리고 어제 두 개 또 한솔케미칼도 봤었죠. 안 봤었나? 내가 혼자 봤나? 이렇게 내질러져, 그죠? 요런 모양이 있는 것들,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안 오른 것도 한두 개 있던데 보니까. 어제 봤던 것 중에서 그게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세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고 스터디해보고 골라놓으면, 외국인 들어갈 때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감을 할까 합니다. 11시 50분이고요. 이제 자야죠, 그죠? 예. 하고 일단 오늘 영상 들어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수요일이죠. 3%에서 뵙겠습니다. 3% 오셔가지고 응원 좀 잘 해주세요. 요즘 댓글도 아주 별 또라이들 많더라고요, 요즘. 그냥 잘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길일 것 같습니다. 잘 주무시고 내일 3%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